여러 가지 지지율 정체 현상이나 뭐 김남국 역풍 등으로 사퇴 요구라던가 비명계의 비판이 다시 한번 이제 본물처럼 쏟아지기 직전인 타이밍이었는데 네. 단식을 해버리면 당 내에서 또는 지지층에서 어떻게 단식까지 하는 대표에게 지금 사퇴를 거론할 수 있느냐라고 네. 공정 여론으로 방어막을 치기 쉽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는 거는 정치가 멈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멈추면은 모두 멈추겠습니까? 국정의 일부와 민생의 일부도 같이 멈추겠죠. 네. 그럼 여당이나 국정 운영을 책임진 세력에서는요, 그 부분을 저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하는 상황에서 그럼 국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민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단식투쟁 배수진친 이재명 여 비리수사 단식으로 맞서나라는 지금 제목인데 여기를 좀 볼까요? 여기 마지막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 단식 투쟁은 이 대표 스스로 제안했다고 한다. 지난 주말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이 대표가 처음 단식 얘기를 꺼냈고 30일 회의를 재소집해서 단식 결정을 지도부 의원들한테 최종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단식에 대한 이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조상우 의원님, 일단 내부에서는 지도부 자체 내부에서는 의견 좀 분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발제를 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약간 뭐 30일 회의 때는 거의 약간 통보하듯이 전달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인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나 강경하게 단식을 결정한 이유를 뭐라고 봐요? 이거밖에 없다? 글쎄요. 저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그럼 다른 사람에게 네. 단식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인데 네. 그럼 뭐 자살교사라고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할 딱 전형적인 그 문제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과반 정당의 당수고. 그런데 지금 하나같이 반응들이 뭡니까? 무슨 개인 비리? 개인 비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돈을 받았나요? 심지어 검찰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걸로 기소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보면은 다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에요. 광고 유추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 아니 자치단체장 같은 공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이라는 게 정책 판단의 영역인데다가 네. 업무상 배임이 사기업에서는 필연적으로 대주주 등의 이익으로 가져오지만 단체장한테는 그런 이득이 생길 여지가 없어요. 무슨 주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금전적 수수 같은 불법적인 개인 비리가 발생하고 거기서 뇌물로 이제 엮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 보면 결국 뇌물로 기소도 못했잖아요. 428억 뇌물은 이재명 대표 기소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백현정 사건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 사업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임이다. 돈을 더 벌어왔어야 되는데 덜 벌었다. 그러니까 배임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만약에 이런 부분을 회피하자고 했다면 네. 단시가 아니라 그냥 부채포특권 쓰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부채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이미 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수사 일정에 다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야당 대표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들이 피해서 본회의가 없는 날에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11일에서 15일 사이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네. 지금 뭐 이게 그럼 다른 사람이 단식을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할 거냐. 목숨 걸고 하는 단식인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어제 사퇴 관련한 질문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 취임 1년 이 기자간담회였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당원들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 체제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사실이죠. 사퇴해야 됩니까? 사퇴를 고민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다. 네,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혜찬 최고님,
일단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선언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 저 사안이 뭐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계속돼 왔던 본인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이번처럼 명확하게 또 입장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단식 결정의 배경이 이재명 대표한텐 사퇴냐 단식이냐 둘 중에 하나의 기로 같은 느낌이었던 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앞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방탄 단식을 했다라고 말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비명계나 당 안팎의 사퇴 요구까지도 방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지지율 정체 현상이나 뭐 김남국 역풍 등으로 사퇴 요구라던가 비명계의 비판이 다시 한번 이제 본물처럼 쏟아지기 직전인 타이밍이었는데 네. 단식을 해버리면 당 내에서 또는 지지층에서 어떻게 단식까지 하는 대표에게 지금 사퇴를 거론할 수 있느냐라고 네. 공정 여론으로 방어막을 치기 쉽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로써 한간에서 떠돌던 10월 사퇴설이나 12월 비대위설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일축한 셈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12월 중순을 넘기게 되면 전대를 하지 않고 비대위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당대표 자녀 임기에 따라서.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도 한때 정가에서 떠돌고 언론에서 회자가 되긴 했었는데 단식이라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네.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사퇴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말했고 그 근거를 당내 당원들의 지지로 삼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바깥의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 당 당원들의 지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친명계나 뭐 개딸이라 불리는 강성 당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영구 종신 집권해야 돼요. 민주당에 한해서만큼은. 이건 안 물러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로써 10월 사퇴설이나 12월 비대위설도 다 휴지 조각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직접 당대표로서 총선을 끝까지 치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번 단식으로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일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는 거는 정치가 멈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멈추면은 모두 멈추겠습니까? 국정의 일부와 민생의 일부도 같이 멈추겠죠. 네. 그럼 여당이나 국정 운영을 책임진 세력에서는요, 그 부분을 저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하는 상황에서 그럼 국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민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은 뭐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식에 대해서 뭐 재고하라든가 뭐 이런 좀 약간 국민을 중심에 둔 충심 어린 이야기를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적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를 정적으로 보고 그 정적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정적으로만 보이는 듯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저는 들으면서 내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이게 민생이나 국정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써야 되는 카드인가 이거를 네. 뭐 얼마나 깊이 고민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여당의 반응도 한동훈 장관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요. 한동훈 장관도 무슨 검찰의 수장 같아요. 법무행정의 수장이 아니라 검찰의 수장 같아요. 그래서 그 피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지. 그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정 운영 책임지고 있는 그 여당과 지금 행정부 강요 그리고 대통령실은요. 제발 국민과 민생, 국정 운영을 먼저 좀 고민하는 자세도 조금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인 위원님.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했을 때 단식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언론들조차도 그렇게 크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은 뜬금없다라든가 뭐 기습적이라든가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기에도 말이 잘 안 된다고 생각, 이게 도대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뜬금없이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히 어떤 본인에 대한 사법 처리 그리고 아까 장해찬 최고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돌파하기 위한 혹은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네. 꼼수로서 단식을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 대고서 뭐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도대체 느닷없는 그런 단식으로 국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까? 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 지지율이 높은데 사퇴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니 당원 당규에는 기소가 되면 사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어기면서 본인이 지금 그 당직을 지금 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당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당원 당규자 그런 것들은 무시하면서 네.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걸 어겨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걸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근데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 여당이나 집권 세력은요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생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졌으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지 어떻게 비판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 민생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아니 아, 저 지금 얼마나 주거니-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면 야당 대표가 국회 그것도 거대 야당의 과반 정당의 당수가 국정을 멈췄는데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고 민생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독단적인 국정 운영의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약간 감정이 슬슬 격해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지금 발언권 없이 막 갑자기 막 서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 선언 사실 굉장히 말씀처럼 큰 사안입니다. 제일 야당의 당 대표가 무기한으로 단식을 선언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민주당의 우호적인 다른 언론도 뭐 갑자기 돌연 이런 표현을 쓰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사직생 배수진 친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효과 회의론. 네, 회의론이 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역대 야당 대표가 단식을 했었던 사례를 보면 요 직전에는 2019년에 황교안 당시 뭐 미래통합당 대표였었죠. 그때 단식을 했고 앞서선 2016년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또 단식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2014년에 문재인 당시 의원 때 세월호 특별법으로 단식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 할 때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런데 최근 순위면 여기서부터 봐야 되거든요. 황교안, 이정현, 네. 이재명 성남시장 사실 뭐 단식을 두고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목표했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단식이 끝났습니다. 네. 그 때문에 한겨레 기사도 지금 사법 리스크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는 회의론이 있다라는 건데 김상일 위원님. 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한겨레의 지금 헤드라인을 보면 네. 사법 리스크의 효과 회의론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사실은 민주당의 우호적인 뭐 이렇게 톤을 많이 유지하는 언론인데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타이틀을 뽑은 건 사실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대의를 위한 단식이냐라는 거를 좀 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과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당대표나 네. 민주당의 일부를 위해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오해와 만약에 의심이 있다면 그걸 빨리 불식시켜줘야 되는 거는 대단히 지금 시급한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향신문도 뭐 좀 이따 보겠지만 네. 좀 마찬가지의 타이틀을 뽑고 있어요.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네. 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시선 분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선 분산을 목적으로 우리 뭐 우호적인 언론이 뽑는다면 안 되죠. 그 대의를 얘기하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 뭐 목숨을 걸었다든가 뭐 배수의 진을 쳤다든가 뭐 이렇게 뭔가 자기 희생적인 어떤 모습이 그 헤드라인을 장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뭐 언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헤드라인을 뽑느냐는 언론의 자유죠. 뭐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금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저게 과연 야당이 우호적인가? 뭐 야당이 일부 우호적일 수 있는 신문인 건 맞을 수 있는데 네. 저 두 분의 기자, 뭐 제가 실명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저 두 분의 기자는
지속적으로 한 1년 그 이재명 대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기사에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언론의 우호적인데도 심지어 저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저런 얘기까지도 다 귀담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우려라든가 그다음 불편함이 있으시면 야당 대표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숙제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천명한 것처럼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은 뭐 우려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짧게. 제가 공보를 좀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타이틀은요 기자가 뽑는 게 아닙니다. 예, 데스크나 안에서 그거에 이제 어떤 색깔과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기자들의 성향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기자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들에 대한 기사 전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논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기자 개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조상호 위원님의 말씀은 이렇게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온 얘기가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향신문 기사까지 말씀 중에 지금 같이 나왔어요. 사법 리스크의 리더십 위기, 대여 투쟁 강화로 시선 분산. 근데 이 얘기인즉슨 장혜찬 최고님. 결국 아까 살짝 나오신 그 말씀이랑 비슷한 게 단식이 어떻게 보면 시선을 분산하는 내수용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지지층 결집과 사퇴론 불식, 비명계의 비판을 차단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보수 진보 막론한 언론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우선 전제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건강 상하지 않고 단식을 빨리 종료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쭉 역대 주요 정치인들과 당대표의 단식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최근에 이 거대 정당의 대표가 단식했던 가장 가까운 두 사례가 황교안 대표와 이정현 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단식하시고 나서 치른 총선에서 다 졌어요. 네. 2016년에도 저희가 새누리당이 뭐 170석 이야기 나오다가 1당을 민주당에게 뺏겼고요. 2020년에도 문재인 정권 심판한다고 했는데 역대급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게 단식 때문에 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오죽하면 정치 오래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분이 단식, 삭발, 네. 장애투쟁 이런 건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다. 그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식 자체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외에 뭔가 외연을 확장하거나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기에는 조금 철이 지나간 투쟁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근데 황교안 대표나 이정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식 농성을 했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농성이 아니라 투쟁입니다. 이게 결국 일 안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정기국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어디 일정도 보러 가고 하는 건데 네. 이게 한편으로는 일도 한다라는 느낌을 주지만 단식을 이왕했으면 그 정치인의 결기와 각오가 국민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정치적으로 어제 막 유튜브 생중계하고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왜 유튜브 안 나오지? 문정복 의원 옆에서 막 그런 말 하고 이 단식이 비장해 보인다기보다는 조금 희화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차원에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단식이란 걸 이왕 선택했으면 결기를 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뭐 어제 밤 늦게는 또 당 대표실에 들어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자리를 비우게 되면 또 불필요한 오해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할 거면 확실하게 뭔가 하는 게 정치적 의도상으로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단식과는 좀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한테 과연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비장하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첫날의 풍경은 그것과는 조금은 동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하지만 단식을 잠깐- 하면 예. 결기를 보여야 된다라는 잠깐만요, 조 의원님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결기를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크루즈베라님, 단식의 퇴로는 있는 건가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걸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저희 그 조건 3가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지금 단식의 조건이 이 3가지입니다. 대국민 사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 천명, 그리고 국정수신과 개각단행. 이 3가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사실 들어주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퇴로가 있는 것이냐? 조 의원님. 입법부가 필요 없이 그냥 행정 독주를 할 거라면 퇴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입법부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국정 운영의 철학을 펴기 위해서 합헌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거라면 입법부의 네.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하면서 입법부 자체를 무시해온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 그래 우리 국회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근데 과연 그게 국정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자세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결기 있게 단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왕 네. 단식을 하는 김에 그거는 국민들께서 자연스럽게 느끼실 거고 어제 뭐 당대표실 휴식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위험 및 테러 협박이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경찰의 안내에 따라 네. 자리를 피하시라고 권고를 해서 자리를 피했다가 나중에 일단 오늘은 대구로 귀가하시는 게 맞겠다. 네. 그래서 경찰이 경호를 받고 귀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쇼잉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짧게 해석하면 제가 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까지는 다 그래왔는데 이번엔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비칠 수 있다고 분석한 거지. 네. 내가 뭐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데 전 단식을 일단 빨리 푸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가지 마라 농성하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때로는 뭐 그 모든 단식들이 결론은 병원이에요. 그냥 좀 있다가 쓰러지시거나 힘들다. 그래서 도저히 뭐 의사가 권유를 하고 주변 분들이 만류를 하고 그런 병원에 입원하는 걸로 대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아마 이번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뭐 또 다른 테러는 있죠. 뭐 국민 지지가 엄청나게 파도처럼 일어나서 그 압박이 여권에 미친다면 또 다른 테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과제는 얼마나 진정성과 그다음에 대의를 위한 것이다라는 어떤 자기 희생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홀로 단식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국정 운영을 잘못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었으면 네. 지도부가 다 같이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저는 좀 있습니다. 지도부가 다 같이 단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일단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다 하신 말씀이 이재명 대표 건강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건강을 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안이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